여기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회사 돈 3억 원이 사라졌는데 범인은 횡령범이 아니라 신고자를 지목했죠. 도대체 이 회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견 유통회사. 이곳에 입사 3개월 차 신입사원 김민준이 있었어요. 민준 씨, 이번 달 재고 파악 보고서 다시 작성해요. 영업부 박성훈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부장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동료들은 민준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17번째 수정 지시였거든요. 또 갈구네. 저 부장. 옆자리 이수진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요. 민주는 웃으며 답했지만 사실 뭔가 이상했어요. 납품서 금액이 매번 맞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자신의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수정 지시부터는 달랐죠. 분명히 맞게 작성했는데 또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민준 씨는 정말 성실하네요. 그 부장한테 저렇게까지 당하면서 점심시간에 수진 대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거예요.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동료들은 그를 착한 신입사원으로만 알았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어요. 3년 전까지 대기업 감사팀에서 일했던 전문가였죠. 회계 부정을 찾아내는 게 특기였습니다. 입사 지원할 때부터 의도가 있었거든요. 반년 전 대학 동기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회사 뭔가 이상한데 매출은 늘어나는데 직원 월급은 계속 밀려. 친구는 이 회사 격리부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석 달 전 갑자기 연락이 끊겼죠. 퇴사했대요. 개인 사정으로. 인사팀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친구가 뭔가를 발견했고 그래서 쫓겨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입사했습니다. 이력서에는 평범한 대졸 신입으로만 적었어요. 부장님, 이번 주 거래처 정산 내역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볼게. 박 부장은 서류를 휙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자리를 뜨더니 곧장 흡연실로 향했죠. 민주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조금씩 데이터를 모아왔어요. 민준 씨, 오늘 야근 가능해요? 박 부장이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좋아. 이번 달 결제 라인 정리 좀 해줘요. 본사 보고 들어가야 하거든. 부장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8시 사무실에는 민준과 박 부장만 남았습니다. 민준 씨,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혹시 누가 찾으면 회의 중이라고 해요. 네, 부장님. 부장이 나가자 민주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부장 책상 서랍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죠. 서랍을 열자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으로 빠르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에는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거래처와 실제 입금액이 달랐어요. 차액은 매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였죠.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결제 도장이 3개 찍혀 있었죠. 박 부장, 김영수 이사, 그리고 최진호 본부장이었어요. 민주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평소처럼 업무를 보는 척했어요. 5분 후 박 부장이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 다 했어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30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나 먼저 퇴근할게. 내일 아침까지 메일로 보내줘요. 박 부장은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생각했어요. 증거는 있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죠. 그때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민준 씨,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퇴사자 일동 익명 메시지였어요. 민주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민준 씨, 이번 분기 재무제표 작성 좀 도와줄래요? 어느 날 경리부 최은영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네, 물론이죠. 민주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경리부 사무실에서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은영 누나, 이 항목 좀 이상한데요. 민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죠. 어디? 최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외주비 지출이 매달 증가하는데 외주 업체는 똑같잖아요. 계약 금액이 변동된 건가요? 민준의 질문에 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계약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공부 좀 하려고요. 그건 영업부에서 관리하니까 거기 물어봐요. 최 과장은 말을 흐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확신했어요. 경리부도 이 일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날 오후 박 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잠깐 올래요? 네, 부장님. 민준이 부장 자리로 가자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민준 씨, 요즘 경리부 자주 가던데? 박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 재무제표 작성 도와달라고 해서요. 앞으로는 다른 부서 일에 관여하지 마요. 신입이 주제 파악 좀 하고 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민준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 납품서 사본, 결제 서류들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어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우연을 가장해 회계팀 김 대리와 점심을 먹었어요. 대리님, 외주 업체 입금은 보통 어떻게 처리돼요? 응? 갑자기 왜? 아니, 궁금해서요. 저도 나중에 격리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김 대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좀 복잡해. 외주비는 별도 계좌로 빠지거든. 별도 계좌요? 응. 본부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계좌야. 보안 때문에 그런데. 민주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 그렇구나. 배울 게 많네요. 근데 민준 씨, 조심해. 요즘 부장님이 너한테 신경 쓰시더라. 김 대리의 경고였어요. 점심 후 사무실로 돌아온 민준,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만둬. 넌 모르는 게 나아. 익명의 경고장이었어요. 민주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죠. 그날 저녁 민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외주 업체를 찾아가기로요. 서류에 나온 주소로 찾아갔더니 텅 빈 사무실이었어요. 문패만 걸려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유령 회사였죠. 뭐 하시는 건가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보니 건물 관리인이었어요. 아, 저기 회사 찾아왔는데요. 여기 텅 빈 지 1년 넘었어요. 가끔 우편물만 가져가더라고. 우편물을요? 응, 한 달에 한 번씩 양복 입은 사람이 와. 민주는 관리인에게 몇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죠.
유령 회사를 통한 횡령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어요. 누군가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회사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긴급회의에 소집합니다. 전 직원 회의실로 인사팀장의 급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회의실로 모였죠.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래? 회의실에는 박 부장과 김영수 이사, 그리고 최진호 본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 본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회사 법인 계좌에서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죠. 3억 원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직원들이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는 명백한 횡령 사건입니다. 본부장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본부장에게 집중됐죠. 영업부 김민준 사원, 민준을 가리키는 손가락, 순간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네, 저요?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민준 사원, 당신 지난 석 달간 격리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 부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또한 외주 업체 관련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는 제보도 들어왔고요. 잠깐만요. 저는 그냥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김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황당했어요. 자신이 증거를 수집한 게 오히려 범죄로 둔갑한 거죠. 본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발견했다고요? 뭘 발견했죠? 최 본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말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김민준 사원은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네, 해고요? 징계위원회도 열 겁니다. 그 전에 자진 퇴사하는 게 나을 거예요. 박 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섰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민준 씨, 수진 대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자리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봤죠. 설마 진짜 그런 거야? 3억이면 엄청난데 얼굴은 착해 보였는데 사람 알 수가 없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쓸데없이 발버둥 치지 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부장님, 민준이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조만간 알게 되실 거예요. 민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회사를 나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생각했어요. 회사 밖으로 나온 민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금융감독원입니까? 제보할 게 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죠. 한편 회사에서는 박 부장과 김 이사, 최 본부장이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저 녀석 증거도 다 없앴고 박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확실해? 혹시 백업이라도? 걱정 마. 걔 컴퓨터 포맷시켰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저 친구 뭔가 수상했거든. 최 본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뭘 조심해요. 증거도 없는데 그냥 횡령범으로 찍힌 거야. 세 사람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민준이 이미 모든 증거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걸요. 사흘 후 민준은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김민준 씨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자예요.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민주는 준비해온 USB를 꺼냈죠. 이게 뭔가요?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 유령 회사 증거, 그리고 녹음 파일입니다. 형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거래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사본,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었죠. 이게 전부.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장님과 이사님, 본부장님이 함께 횡령한 겁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어요. 민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매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6개월이면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3억은? 그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횡령이 있다는 뜻이에요. 형사는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거면 입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옛 동료 수진 대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리부 최 과장님이 오늘 갑자기 사표 내셨어요. 네. 그리고 회사 서버에서 파일 몇천 개가 삭제됐대요. 민주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 4시쯤. 민준 씨 경찰 간 거 알고 난리 났었어요. 회사는 증거를 없애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김민준 씨, 제보하신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 감사 들어갑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희망을 얻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뉴스 봐요. 수진 대리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민준이 뉴스를 켜자 믿을 수 없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중견 유통기업 신입사원 3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기자가 회사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어요. 김민준 씨는 입사 3개월 만에 회사 돈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의 사진까지 나왔죠. 이 회사 관계자는 믿었던 신입사원에게 배신당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박 부장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착해 보이던 친구가 박 부장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민주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죠. 그날 밤 민주는 예전 동기에게 연락했습니다. 반년 전 연락이 끊겼던 그 친구요. 여보세요? 민준아? 친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 괜찮아? 연락이 왜 끊긴 거야? 미안해. 말 못했어. 나 그 회사에서 쫓겨난 게 아니야. 그럼 도망친 거야. 내가 뭔가 발견해서.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회사 임원들 3억만 횡령한 게 아니야. 10억도 넘어. 10억?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거래처한테 받은 리베이트, 허위 세금 계산서, 심지어 직원 퇴직금까지 빼돌렸어. 나도 증거 좀 모으다가 들켰거든. 그래서 협박당했어. 입 다물지 않으면 넌 끝이야라고. 증거는? 다 있어. 근데 무서워서 못 냈어.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 나한테 그 증거 좀 보내줘. 내가 끝장을 보겠어. 민준아, 위험해. 이미 나 횡령범으로 찍혔어. 더 잃을 게 없어.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알았어. 조심해. 전화를 끊고 10분 후 민준의 메일함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민준이 모은 것보다 훨씬 방대한 증거였어요.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역전의 기회가 온 거죠. 이틀 후 금융감독원 특별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전 직원 오전 9시까지 출근하세요. 회사는 비상이 걸렸어요. 박 부장과 김 이사, 최 본부장은 긴급 회의를 했죠. 다 정리했나? 최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서버도 깨끗하고 서류도 다 폐기했습니다. 박 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최 과장은 해외로 보냈습니다. 석 달간 잠수 타라고 했어요. 좋아. 그럼 문제 없어. 세 사람은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금융감독원 조사관 5명이 회사에 도착했어요. 사무실 전체를 조사하겠습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조사관들은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백업 파일이 전부 삭제돼 있네요. 언제 삭제됐죠? 이틀 전입니다. 조사관들이 수상쩍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 박 부장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사관들이 뭘 물어보든 모르는 게 나아요. 괜히 잘못 말했다간 회사가 피해봅니다. 협박 아닌 협박이었죠. 오후 2시 조사관들이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최진호 본부장님,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 6개월간 외주비 지출이 급증했는데 외주 업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 그건 최 본부장이 당황했습니다.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실수로 잘못된 업체명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실수요? 6개월간 반복된 실수가?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본부장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은 어디로 갔나요? 조사관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시겠다고요? 본부장님 명의 계좌인데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본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성훈 부장님, 김영수 이사님도 질문 있습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을 쳐다봤죠. 이 결제 서류는 두 분이 승인하신 건가요? 아, 네. 그건 박 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이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도 속은 겁니다. 김민준 그 녀석이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박 부장이 소리쳤어요. 그럼 왜 김민준 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런 거래가 있었나요?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거래 내역입니다. 김민준 씨 입사는 올해 5월이고요.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관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횡령 혐의자 3명 확보했습니다. 긴급 체포 부탁합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최진호, 박성훈, 김영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저희가 왜? 박 부장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지켜봤죠. 부장님이 진짜였어? 믿을 수가 없어.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민주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유통회사 임원 3명,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기자가 회사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유령 회사를 만들어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10억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왜 1억 5천만 원만 나온 걸까요? 민주는 깨달았죠. 더 큰 증거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요. 일주일 후 민주는 경찰서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김민준 씨, 좋은 소식입니다. 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횡령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표정을 굳히며 말을 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더 큰 문제요? 네. 최진호 본부장 집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는데요. 형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회장님 비자금? 맞습니다. 최 본부장은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배우였다고요? 정확합니다. 횡령한 돈의 70%는 회장에게 올라갔어요.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은 이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싱가포르, 미국, 호주에 각각 한 채씩이요. 그럼 금액이 총 12억입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어요. 상상도 못한 규모였죠. 그리고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직원 퇴직금 적립금까지 빼돌렸어요. 네. 지난 3년간 퇴직금 적립을 안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넣었어요.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퇴사한 직원들은 퇴직금 한 푼도 못 받았죠. 회사가 어렵다고 나중에 주겠다며 미뤘대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해자가 47명입니다. 총 피해액은 8억 원 정도 되고요. 민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옛 동기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회장은 어떻게 됐나요? 내일 오전에 체포영장 신청합니다. 꼭 잡아주세요. 당연하죠. 이런 악질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옛 동기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퇴직금 못 받았지? 응,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것까지 다 조사 중이야. 꼭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그 돈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거든. 빚까지 졌어. 이제 곧 해결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민주는 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큰 기사가 터졌어요. 중견 유통기업 회장 12억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기자가 법원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찬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또한 직원 퇴직금 8억 원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뉴스를 보며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죠. 우리 회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확산됐어요. 그날 오후 민주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 복직해 주실 수 있나요? 인사팀장의 목소리였어요. 복직이요? 네. 회장과 임원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는데 민준 씨를 꼭 모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고민이 됐어요. 그 회사에서 겪은 일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회사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민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직하기로요. 단 조건을 걸었죠. 제가 감사팀장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피해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진호, 박성훈, 김영수, 이상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어요. 민주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옆에는 옛 동기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였죠. 먼저 주범 이상혁 피고인에 대해 선고하겠습니다. 회장의 본명이었어요. 피고인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12억 7천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 퇴직금 8억 3천만 원을 유용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배임, 사기 등 총 17가지 혐의가 인정됩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노후를 송두리째 빼앗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따라서 주문합니다. 피고인 이상혁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합니다. 10년.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 피고인 최진호 본부장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이상혁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최 본부장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징역 7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합니다. 7년. 최 본부장은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성훈, 김영수 두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두 사람은 횡령에 가담하고 김민준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죠. 또한 직원들을 협박하여 진술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죄송합니다. 박 부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5년. 두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민주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김민준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의가 실현돼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피해, 직원들의 피해 회복이 남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갔어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피해 직원 47명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발표했어요. 또한 민준 씨의 노력으로 횡령 자금 15억을 환수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이 돈으로 퇴직금과 지연 이자까지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민준 씨, 한 말씀 해주시죠. 대표가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투명하게 운영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감사팀장으로서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 저 최은영이에요. 도망갔던 경리부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미안해요. 나도 피해자였어요.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아요. 이제 돌아오세요.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최 과장은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 과장도 자수했어요. 그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피고인은 협박에 의한 종범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최 과장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됐어요. 악은 처벌받았고 피해자들은 회복됐죠. 6개월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준 팀장님, 이번 분기 감사보고서입니다. 신입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고생했어요. 꼼꼼하게 잘 봐주셨네요. 민준은 이제 감사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투명 경영으로 유명해졌죠. 민준 팀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수진 대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들 노력한 덕분이죠.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점심시간 민준은 옛 동기를 만났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퇴직금 받아서 빚도 다 갚았어. 다행이다. 이제 괜찮아? 응. 새 직장도 구했어. 이번엔 제대로 된 회사야. 친구는 밝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 용기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였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넌 정말 대단해. 친구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뉴스를 봤습니다. 횡령적발한 내부 고발자, 올해의 의인상 수상 민준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김민준 씨는 신입사원 신분으로 회사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기자가 민준을 인터뷰하고 있었죠. 이번 일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이깁니다. 민준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오늘은 피해 직원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지연 이자까지 더해드립니다. 47명의 전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눈물을 글썽였죠. 또한 명예회복을 위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맙네요. 우리 아들 퇴직금 덕분에 병원비 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돈이었어요.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네.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힘들었지만 해낸 보람이 있었죠. 그날 밤 민준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수십 명을 도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를요. 현재 민준은 감사팀장으로 일하며 회사의 투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한 다시는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악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혁 전 회장은 교도소에서 10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재산은 모두 환수됐고 가족들도 그를 떠났죠. 최진호 전 본부장은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어요. 출소해도 취업이 불가능할 겁니다. 박성훈과 김영수는 각각 5년형을 복역 중이에요. 그들 역시 사회적으로 매장됐죠. 반면 민준은 영웅이 됐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강연 제의도 많았어요.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민준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 비리를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